건축물 맞죠? 2번에 토지에 정착한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거. 또는 바꿔줬어요? 이거 틀렸죠? 2번이 정답.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 사무실,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건축물로 보죠? 4번 지하에 설치하는 차고. 건축물로 봅니다. 자, 5번 고가에 설치하는 공연장, 스타디움 뭐 이런 거. 경기장 뭐 이런 겁니다. 건축물로 보죠? 그렇습니다. 자, 2번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는 거. 세연화, 공동주택, 세연화. 다세대죠? 예. 3번. 자, 3번에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신축입니다. 신축. 2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것도 신축으로 보는 거죠? 신축. 3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를 늘리는 거. 증축입니다. 예. 증축. 자, 4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만을 늘리는 행위도 증축이다. 증축. 자,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전부 철거 밑줄. 그 대지의 밑줄 종전과 같은 규모 밑줄. 개축이죠? 인위적 철거. 개축. 개축에 해당이 되고. 자, 6번은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중 주요 구조부 셋 이상이 포함되는 일부 철거 밑줄. 규모의 철거, 와장창 철거해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거해라 하는 게 셋 이상이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다시 축조하는 거. 이것도 개축으로 봅니다. 7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지혜로 멸시된 경우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 들어가야 돼요. 재에 의해서 멸실 밑줄. 예. 재축이죠, 재축. 자, 8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지혜로 멸실 밑줄 된 경우에 그 대지의 동수, 층수, 높이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한다. 재축입니다. 재축. 재에 의해서 멸실됐다. 재축. 자, 9번 건축물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전이죠? 동일 대지에서 위치만을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자, 217쪽을 갑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책을 봐요. 용도 변경이라는 표현 나오죠? 용도 변경 나와요. 자, 거기에 이제 그 가로 2번을 봅니다. 용도 변경의 시설군입니다. 용도 변경. 일단 용도 변경은 시설군이란 말에 밑줄 그어요. 용도 변경이죠. 말 그대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뒀어요. 온과 X가 봐요.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OX. X지. 건축은 이걸 건축이라고 하지 용도 변경을 건축이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책상 다 걷어버리고 여기다 어린이 놀이방 만들 거예요. 이런 거 용도를 변경한다 이렇게 말하지 뭐 건축행위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용 이해 가요?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축행위는 아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건축하면 이렇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거기에 용도 변경은 시설군 나오죠. 맨 왼쪽 칸. 몇 개 나와요? 9개 나오죠? 9가지? 이거 첫 글자 따가지고 이어주셔야 돼. 요건 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어야 되니까 이건 첫 글자 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전문, 영교 이렇게 딸 겁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에서는 거를 딸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서는 그 밖의 시설군에서는 밖을 딸 겁니다. 밖을. 자, 그렇게 딸 거예요.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밖으로 이렇게 딸 겁니다. 첫 글자를.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29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29개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요걸 29개 중에서 이렇게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모아놨어. 그룹을 지어놨다고. 이걸 군이라 그래요. 무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웃모델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지었다고요. 그걸 시설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9가지의 용도 시설을 이게 이제 그룹으로 딱 묶었어요.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해놨어. 자, 그래서 9개가 바로 이제 제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자산 전문으로 갈 겁니다. 자산 전문, 영교로 갈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대교가 있어요. 그런데 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영교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근거 박.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나도 양심은 있지. 근거 박. 이렇게 될 거야. 따르세요.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박.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박.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박. 그거 보면서 이제 저 같이 합니다. 저 따르세요. 그거 보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따라서 해야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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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급학회시설군. 급학회시설군. 자산전문 영교 근거박. 자산전문 영교 근거박.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급학회시설군. 자산전문 영교 근거박. 자, 안 보고 한번 해봐요. 자산전문. 자가 뭐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가 뭐예요? 자산전문. 산이 뭐예요? 산업 등 시설군. 산이 뭐죠? 산업 등 시설군. 자산전문. 전이 뭐예요? 전기통신시설군. 전이 뭐예요? 전기통신시설군. 문이 뭐예요? 문화집회시설군. 영교. 영이 뭐죠?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는 근거박. 그는 거는 주거업무시설군. 거가 뭐죠? 박은 급학회시설군. 자산전문 영교 근거박. 입문서 단계는 여기 이 정도. 오른쪽 가는 알 거 없고. 자,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기면 제일 위에 가로 3번 용도 변경 후 허가 신고 나오죠.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 밑줄 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밑줄. 자, 이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자, 누구의 허가와 누구의 신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 누구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63빌딩 같이 엄청나게 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려요. 아예 용도 변경만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잡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아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다 없다? 없다. 구청장입니다. 예, 구청장이에요. 자, 거기에 허가 대상, 거기에 밑줄 긋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상위군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밑줄, 하위군 밑줄고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 잘 봐요. 자, 용도 변경인데 이렇게 자 밑에서 그러니까 말을 뭐 주거업무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이렇게 또는 영업시설군을 이렇게 산업등시설군으로 이걸 갖다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다는 거나 또는 이걸 갖다가 이걸로 한다는 거나 또는 이걸로 한다는 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변경이 있죠.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 이때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 막상 이게 시험 문제가 뜨면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그 밖의 시설군을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막 이러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위로 올라가는 게 신고인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신고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계단으로 생각해야 돼. 계단으로.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는 헉헉대고 올라가잖아. 허가.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야. 이것도 연구한 거야. 뭐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밑으로 내렸더니 신나게 내려오니까 신고야. 위로 올라갈 때는 헉헉대고 올라가니까 허가 이거잖아. 등산할 때 헉헉대고 허가 올라갈 때. 밑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잡아야 되고. 자, 그럼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봐요. 이걸로 정리 한번 해보게. 입문서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들어갑니다. 자, 4번 봐요. 4번 문제. 사용 승인을 얻은 다음에 건축물 중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뭐냐?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산업 등 시설군을 용도 변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자산이니까 신고예요? 신고다. 2번 전기통신 시설군을 문화집필 시설군을 용도 변경. 자산 전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이것도 신고죠? 3번 영업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용도 변경. 영교니까. 이것도 신고죠? 이것도 신고. 4번에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업무시설군을 용도 변경. 근거. 신고죠? 신고. 자, 5번에 그 밖의 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용도 변경.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허가네요, 이게.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어집니다. 자, 219쪽 갑니다. 자, 219쪽에 보면 건축허가라는 표현 나와요. 건축허가 나오죠? 허가권자 이 표현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해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또 별표 한번 딱 치고 건축허가를 누가 내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동그라미, 대손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쳤어요?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말 이해해요? 건축이 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거 하고자 하는 자, 대손하고자 하는 자는 자, 밑줄 그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허가 동그라미.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누구의 허가권자 누구?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만 동그라미 딱 치고 층수가 21층 이상 밑줄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공장, 창고 제외 네모에 꺼놓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요.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우리 상가 건물, 5층 상가 건물을 하나 짓겠다 그랬어요. 상가 건물을. 자, 갑이라는 자가 이렇게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이 갑을 뭐라 그러냐면 건축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축주. 자, 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건축 허가를 받죠.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착공이 이게 2년 내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자, 허가 받고 나서 몇 년 내 착공하죠? 2년 내 착공하자. 아주 중요한 년입니다. 이거 2년. 아주 중요하다.
건축허가 제한도 2년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년 꼭 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년. 놓치면 후회합니다. 허가받고 나서 자꾸 몇 년이다? 2년. 꼭 잡아야 됩니다. 이때 안 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이제 왜 그렇게 취소를 꼭 해야만 하느냐 하는 건 기본서에 가서 설명을 드리죠. 우선 여기서는 틀만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게 되었지면 준공검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용승인. 사용승인. 원래 준공검사였다가 사용검사라는 표현으로 썼다가 삼풍백화점이 터지자 바로 사용검사가 사용승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서 할 때 제가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것만 이해를 해요. 지금은 준공검사라는 말은 비법정 용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공사가 다 끝났다 하면 준공검사 받는다 하면 이제 틀려요. 그런 말은 없어요. 반드시 법정 용어인 뭐를 받는다라고 표현한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지금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비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구사해야 돼요. 뭐를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러면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이죠. 자치시장.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예요.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자가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딱 돼요. 자, 그런데 예의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특별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느 때 그러냐? 대형 건축물일 때 그래요. 대형 건축물일 때. 규모가 크다. 규모가 참 크다 할 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규모가 크다 하면은 몇 층 이상을 얘기한다? 21층 이상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21층 이상 건축물, 여기에서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 합계예요. 연면적 합계가 얼마가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집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연면적 합계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 하나의 대지에 꼭 하나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뭐 두 개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죠? A동, B동?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바닥 면적을 다 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B동의 건축물도 바닥 면적을 쫙 합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바닥 면적 총 합계를 이렇게 합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되어진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 63빌딩을 한번 보면 63빌딩이 이것만 63빌딩이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다 하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지하에 뭐 아이맥스 영화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아쿠아리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이것까지 모두 합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건물 한 동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동만. 1층이 1만이라면 바닥 면적이 2층 1만 이렇게 쭉 해서 10층이 되어지겠죠? 1만이라는 얘기는 3,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이게 10층 건물이라고. 이걸 1,500평씩 지으면 20층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좀 감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이게 다 합하면 63빌딩의 연면적 합계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약 15만 제곱미터가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이 63빌딩 연면적 합계 치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저기 서울역에 가가지고 내려서 이 서울역에 내려서 딱 그 정문을 보면, 앞을 보면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건물이 보여요. 이런 색깔로. 이게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어떤 건물이야?
대우빌딩이죠. 그 대우빌딩이 주대우 건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건물이 금호 아시아나한테 매각이 됐다가 아무튼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 건물 아니에요. 부동산업계 모건 스탠리사에 9,600억에 팔립니다. 9,600억.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격으로 팔린 이 현재 이러한 건축물입니다. 그 역삼역에 가면 뭐 샹들리에 건축물인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역하고 바로 연결된 거에 그게 싱가포르 법인한테 그게 5,600에 매각했는데 딱 3년 후에 7,600억에 팔았어요. 3년에 딱 걸쳐서 양도 차익을 2,000억이나 딱 그 사람들이 팔고서 가져간 겁니다. 건축물이 심지어는 뭐 인천국제공항까지도 팔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건축물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가면. 자, 이 건축물이 이게 23층 건축물입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이 아케이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빼고 이것만이 약 한 10만 제곱미터가 조금 더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만 제곱미터라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하는 것이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권자. 우리 롯데 슈퍼타워, 이렇게 되어 있죠. 연변적 합계니까 여기에 건물이 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 봤어요? 여기까지를 다 합합니다. 지하까지. 다 합한 게 약 80만이 나옵니다. 80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80만, 연면적 합계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분의 3 이상의 증축에 의해서,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15층짜리가 25층이 됐다. 21층 이상이 되거나, 8만 제곱미터가 15만 제곱미터가 됐다.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30% 이상의 증축입니다.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규모가 큰 공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규모가 큰 창고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허가권자예요. 요거는 제일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네요. 근데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허가를 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내용 됐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 부분 봐요. 자, 허가권자가 원칙이 됐든지 예외가 됐든지 보면 건축 허가권자는 잘 보세요. 전라북도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누가 내는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낸다? 김제시장이 내는 거예요. 진안군에서는 진안군수가 내는 거고. 내용 아시겠어요?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다. 꼭 잡아야 돼요.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 이유주셔야 된다니까. 그럼 도지사가 허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큰일 나요. 자, 지금 단계에서 유임은 생각하지 말아요. 유임은 삼순환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지금 여기 잘 봐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장은 전주시장이 여기 해당이 되고 김제시장이 해당이 되고 정부시장이 해당이 돼요.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냐면 전주시장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받아요. 그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막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유임한다는 표현이 나와. 근데 그 유임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우선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 군수입니다. 이게 바로 진안군수, 무주군수, 부안군수, 고창군수를 얘기하고 인천광역시의 광화군수, 옹진군수를 말합니다. 다 여기에 포함돼요. 자, 구청장,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유임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5번이에요. 다음은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하고자 하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치원읍장 아니에요? 아니죠? 내용 돼요? 자, 2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 도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자, 물론 제주시장한테 유임해요. 유임은 지금 생각 떠올리면 안 돼요. 법조문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지. 유임은 지금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갑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 제주시장한테 받던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봐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자, 4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대형 건축물. 자, 5번 경기도 연천군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의사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아예 아니다.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내용 정리돼요?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받고 착공을 하면 준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용 승인을 하는데 누구한테 사용 승인을 받냐면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자, 이자가 내면 그 이자한테 허가를 사용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냈으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요 정도 이문서 단계에서는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볼 거 없고 지금 어디 가냐면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쭉 넘어가 보면 225쪽 둘둘로로 갑니다. 225쪽 봤어요? 거기 도로 나와요. 도로 나오죠. 도로 동그라미 한번 딱 쳐봐요. 도로 동그라미 한번 쳐봤어요? 자, 잠깐만요. 지금 무슨 법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법 하죠? 건축법 하죠. 건축법에서 지금 뭐를 배우는 거예요? 도로를 배우죠. 건축법에서 도로를 배워요.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도로를 배울까? 왜 건축법에서 도로를 배울까요? 응? 그래. 이 도로가 있어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도로 없으면 뭐라 그래요? 맹지라고 하잖아요. 자, 도로가 없으면 뭐라 그런다? 맹지라고 한다. 그럼 건축하면 안 돼요. 건축물을 건축하면. 허가 안 나와요. 네, 허가 안 나오지. 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로를 뭐라 그런다?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그러면 도로라는 게 우리 비행기 길도 도로가 있어요. 백길도 도로가 있고 그런 도로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건물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지에 접한 도로를 공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우리 고속국도법상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거. 그런 도로는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속도로는 거기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내용 이해 가요? 이 도로는 무슨 법상 도로를 공부한다? 건축법상 도로를 공부한다. 이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내용 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로란 동그라미 딱 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 밑줄 두 줄. 과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과야 또는이야? 과죠. 과니까 둘 다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 이 둘 다가 가능한 너비 4m 이상입니다. 너비 4m 이상 네모였고 도로로서 다음에 오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도로 동그라미 예정도로 동그라미 쳐요. 지금 현재 나 있지는 않지만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죠. 자, 신문에 이렇게 떴어요. 건축법령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예정도로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X죠. 자, 보세요. 거기에 4m라는 말이 나오네요. 4m 나와요. 4m 이상에서 4m 동그라미 쳐요. 4m 동그라미 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요너비라고 그럽니다. 자, 일단 건축법상 도로는 몇 m는 되어야 된다는 게 최소한도로 4m가 되어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요. 내용 이해가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봐요. 국토개입 법률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는 건 건축법상 도로도 있고 다른 개별 법률상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것들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봐요.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면
건축법상 이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곳 두 군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로란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 밑줄 또는 해버리면 안 되죠. 둘 다 가능해야 돼요.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돼야 됩니다. 가능한 너비 4m, 이게 소유너비예요. 4m 이상의 도로로서 구두기법, 도로법, 사도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하며 예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땡.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건축허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 어디를 보냐면 교재 227쪽을 봅니다. 227페이지 건축선. 자, 건축선 봤어요? 자, 제류의 건축선의 개념 이렇게 나오죠. 자,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부분 밑줄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밑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밑줄 보세요. 자, 건축할 수 있는에서 건축 동그라미 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선 동그라미 쳐요. 이걸 뭐라 그런다? 건축선. 건축선이 뭐요?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이 뭐요? 건축할 수 있는 선. 건물은 어디에서 지어라? 건축선에서 대고 지어라. 이런 내용이요. 내용 돼요? 자,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밑줄 별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됐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보고 대답해요. 건축법령상 건축선은 대지와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 한다. OX. 예? 뭔 말 했냐고요? 자, 뭔 말 했냐고? 자, 천천히 다시. 건축법령상 건축선은 대지와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 한다. X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지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지와 대지 경계선이 아닙니다.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지. 거기에다 대고 건축선이 지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서 건물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될 수 있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봐요.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갑이라는 자가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 짓는 땅입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이런 도로예요. 그런데 갑이 우리 법조문 그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법에서 쓰여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 갑은 건축행위를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대고 건축행위를 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갑은 이렇게 건축행위 했다. 노란색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갑은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봐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노란 분필로 해서 이렇게 건축행위를 해야 돼.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요. 빨간 건축물로 건축행위를 해야 돼. 갑은. 노란 건축물이야? 빨간 건축물이야?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고, 배운 대로. 노란 건축물이야? 빨간 건축물이야? 노란 건축물이라니까. 아니, 지금 우리 배운 대로 하자고요. 자, 봐봐. 이 대지하고 도로의 이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에서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대고 건축해라. 이런 내용이야. 그대로 해석하자니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분위기가 좀 찝찝해하는 분위기야. 아니, 왜 찝찝해? 얘기를 해봐. 왜 찝찝한 거예요? 아니, 믿들 않는 분위기야. 저것이 아닌데 또 이런 생각한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대로 하자니까. 법조문 그대로. 자, 또 잘못 가르치는데 저렇게 후퇴해야 돼. 저러다 큰일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법조문 그대로 간다니까. 우리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건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 왜 찝찝해요? 얘기해봐. 너무 바짝 붙었어? 나 진짜. 아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어떻게 좀 나가면, 밖에 문 열고 나오면 뭐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빨간색으로 건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아니야. 지금 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 도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안 좋으신 때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그냥 좀 낮잠 좀 주무셔야 돼. 한두 시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하고 반드시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이걸 도로의 경계석으로 해서 경계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들 한번 가보세요. 도로의 경계석 잘 묻혀 있습니다. 이런 게 쫙 묻혀 있어요. 이걸 도로의 경계석이라 그래. 이게 어디에 묻혀 있느냐? 여기에 쫙 묻혀 있다고. 여기에 쫙 묻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도블록 깔려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요 사이에 다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해서, 이렇게 선이 또 그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로의 경계석이 여기에 묻혀 있고, 또 여기에 묻혀 있어요. 여기에. 심지어는 자동차 이 전용도로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 그 상인들이 다란이를 갖다가 앞쪽으로 쭉 밀었더니 그 사과 담은 다란이를 밀었더니 구청에서 와가지고 시청에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당신이 그 과태료 물리겠다고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다고 해야 어떻게 대화가 뒤지냐. 그럼 본 적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건 분명히 사진 찍는 분은 자기 땅이 아닌 상인의 땅이 아닌 이 바로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 그어졌다는 얘기지. 바로 이런 것들로 그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타일로 해가지고 색깔이 다른 색깔로 좀 불구스름한 색깔로 한다는 거나 다른 거 희뜩한 색깔인데 여기만 불구스름한 색깔로 한다는 거나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나가면서 한번 이 도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이렇게 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이 있을 거야. 도로 경계석이 없으면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가 바로 뭐다? 보도블록 깔린 부분까지가 도로 부지입니다. 그게 도로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하는 거야. 만약 여기서 후진해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면 어떡하게? 나부터도 여기 오면 펜스 쳐버리겠다. 이 길로 내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도로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슨 놈이 자기 땅을 왔다 갔다 하도록 왜 후퇴해. 여기다 짓는 거다 이 말이야. 내용 됐어요? 경계선에 딱 짓는 거야. 이게 건축할 수 있는 선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밑에 가겠습니다. 자, 가로 1번 가요.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자,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자,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밑줄 한번 그어요. 소유너비가 아까 몇 메타였죠? 4m죠? 적어도 4m는 돼야 된다.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입니다. 중심선에 동그라미 쳐요. 중심선이요? 경계선이요? 중심선입니다. 이걸 경계선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당의 소유너비의 2분의 1입니다. 밑줄 그어요. 소유너비 2분의 1. 소유너비가 원래 4m. 4m의 2분의 1이니까 몇 메타? 예? 2m죠. 자, 2m에 상당한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자, 오늘 나가면서 선생님들 집에 가시면서 꼭 도로의 건축선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즉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이거 꼭 확인 좀 해줘요. 나가면서. 아시겠어요? 우리 학원은 경계석이 제대로 안 박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 그리고 보도블록 깔린 부분 이 사이가 이게 바로 건축선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 봐요. 지금 이 뭘 읽었냐면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이게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너비에 미달하죠? 소유너비에 미달합니다. 소유너비에 미달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이 여기에서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있고 자, 을이 이렇게 대지를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 이게 양쪽으로 퍼져서 4m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도로의 경계선에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로의 어디에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양쪽으로 퍼져 들어가야 돼요. 양쪽으로. 그죠? 양쪽으로 퍼져 들어가야 돼요. 소유너비의 2분의 1이에요. 소유너비의 2분의 1이니까 몇 메타? 2m. 소유너비의 2분의 1이죠. 소유너비가 4m니까 2분의 1이니까 몇 메타? 2m. 이 후퇴한 이 선, 수평거리 선. 이 부분을 뭘로 한다? 건축선으로 한다. 이걸 건축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축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갑은 건축행위를 어디에서 하도록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소유너비가 안 되니까 소유너비 확보해 준 거야.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거든. 최소한도 4m 확보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갑은 여기에서 이제 건축행위를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을도 마찬가지죠. 을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자, 을도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을도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건축행위를 해서. 수업태도가 좋으면 건물 하나씩 지어서 금방 하나씩 드려요. 3D 강의다. 3D 강의. 드론기 타고 쭉 돌려봐. 이렇게 되고. 입체적으로 해서 3D 강의로 해도 뭐 이해가 안 가. 자, 그 밑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의 경계선에서. 자, 도로의 경계선에서 밑줄 거예요. 아까는 중심선이었죠. 여기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 자, 소유너비에 상당하는, 소유너비 밑줄, 소유너비 몇 메타였어요? 4m죠? 4m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봐주셔야 돼. 이 그림을 좀 이해합니다. 우리가 한쪽에 경사지, 하천, 철길, 선로부지 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이 도로가 2m밖에 안 돼요. 2m. 소유너비에 미달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자가 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 소유너비 미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금 이게 수평거리를 갖다가 이게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사지, 철길,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 그쪽에 있는 도로 경계선이요. 반대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렇게. 대지에 있는 쪽에 반대쪽 경계선이죠. 대지의 반대쪽 경계선. 자,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소유너비만큼 이렇게 되어야 되죠. 소유너비니까 몇 메타? 4m예요. 이 4m를 갖다가 후퇴한 이 선을 뭘로 한다? 건축선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갑은 여기에서 이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죠. 갑은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짓습니다. 이 수평거리를 후퇴한 이 건축선 사이에 이 면적은 이거 있죠.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선 사이에 후퇴한 부분에 이 수평거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지 면적이 있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 마찬가지. 도로 경계선과 요 수평거리만큼 이 건축선 사이에 이 거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면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표현을 딱 쓴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요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써.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건 없는 걸로 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건폐율 50%로 지어라.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50%가 아니고 이건 없는 걸로 치고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 땅인데 내 땅의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건폐율 50%를 적용해서 여기에서 50%를 짓는 거야. 절반만. 여기에서 절반 짓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 내용 이해가요? 그 내용을 배운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또. 그래서 우리 건축선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게 피해를 좀 많이 봐요. 이런 예가 이제 어떤 예냐면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옛날에 밀집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도시적 내사에 이렇게 밀집되잖아. 이렇게 인호동이나 진북동 쪽에 가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골목길이 한 2m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집이 뭐로 나왔냐면 갑자기 급매물로 딱 나와. 그래서 덜컥 이걸 산 거야. 그래서 이거 건축 설계 딱 해보니까 여기 후티 딱 들어가는 거야. 기존에 샀던 건축 면적보다도 60%밖에 못 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40평을 지을 수 있었던 건데 한 30평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해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건축서 모르면 이렇다는 거야.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보냐면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7번 문제죠. 다음은 건축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 경계선 밑줄. 이게 건축선 맞죠? 자, 2번에 소유너비에 미달된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될 수도 있는 거다. 그죠? 자, 3번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게 중심선으로부터예요. 2분의 1, 소유너비 2분의 1 나오면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나오지. 경계선으로부터 하면 안 돼요. 자, 경계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중심선으로부터 당의 소유너비 2분의 1 양쪽으로 퍼져나가니까 중심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당한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당의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반대쪽에 건축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고. 5번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상당한 거리,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한다. 해서 이제 3번이 이렇게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조금 쉬었다가 건축법 어디를 마무리를 좀 지을 거냐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건. 자, 이제 238쪽을 봐요. 자, 238쪽을 보면 그 제2절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 이런 거 나오죠?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하겠습니다.